반갑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저희가 너무너무 기다리는 아카데미, 스카이 아카데미가 있는 날이죠. 오늘은 스카이 아카데미 뉴스킨 편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 두 분의 강사님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오늘 어쩌면 밤도 새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자, 첫 번째 강사님은 최소은 강사님인데 저희가 매일 쓰는 그냥 생필품 있죠. 뭐 쓰고 그러니까 매일 샤워하거나 머리 감거나 하는 생필품의 중요성, 그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오늘 일부 강사님이신 최소은 강사님께서 이해 쉽게 차근차근, 그리고 마지막에는 엄청난 뿅 하는 데모까지 보여주신다고 하거든요. 저희 모두 집중해서, 그리고 비디오 온 해 놓으시고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 최소은 강사님을 엄청나게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할게요. 최소은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부산 스카이에서 열심히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 최소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직접 뵙고 인사하고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 먼저 공유하고 그 다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인다고 지금 사인이 왔습니다. 네, 아주 기본적인 베이직이란 단어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무서운 말이 써 있죠. 독. 뭔지는 모르겠지만 독이라고 써 있으면 먼저 무섭지 않습니까? 저희가 뱀독, 뭐 벌독, 뭐 이런 거 말고는 뭐 버섯독 이런 거 말고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저도 뉴스킨을 하기 전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경피독이라는 게 엄청나게 위험하고 엄청나게 큰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제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사진을 보고 또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사람 맞습니까? 하면서 네, 같은 사람 맞고요. 제가 저는 어릴 때부터 자영업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커왔기 때문에 크게 잘 살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크게 부족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직장 생활하면 돈을 많이 못 번다. 이렇게 은연중에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제 일을 하는 것이 좋다, 내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부모님 밑에서 자영업을 조금씩 배우고 같이 해보려고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따로 가지 않고 그냥 부모님과 계속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결혼이 늦어지고 늦게 아이를 낳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몇 년을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엄청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엄청 컸겠죠. 다들 그러시겠지만 그런 와중에 저의 절친으로부터 뉴스킨을 제품으로 전달받게 됐고 갈바니까 180도를 쓰면서 뭔가 좋다는 느낌으로 초대받고 세미나를 듣다가 이 강의 중에 어디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에 정말 내가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그 시간에 대한 생각으로 다시 뉴스킨 강의를 좀 더 듣게 되었고, 그러면서 내가 꿈꾸는 대로 살 수 있고 소중한 것을 지키고 싶은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뉴스킨을 통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재밌었나요? 또 다시 얘기하니까 제가 열정이 솟아오르네요. 네, 그럼 제가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경피도. 그래서 제가 빨간색, 핑크색으로 강하게 써놨어요. 이걸 풀이하자면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부를 통해서 흡수되는 유해 물질 때문에 그게 유해 물질이 독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 먹는 경피독, 경피독이 아니라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사람들이 독성이 강한 거, 유해 물질이 들어간 거 먹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르고 매일매일 쓰는 제품들 있죠. 샴푸, 치약, 린스, 뭐 화장품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손으로 씻는 뭐 설거지 세제, 그다음 뭐 빨래 세제 같은 것들, 일상 생필품에 독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닥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처음에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아이를 임신했을 때 병원을 가보면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건 쓰지 말고 이건 쓰지 말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막 그런 얘기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가졌을 땐 정말 엄마들이 진짜 신경을 많이 써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도 신경을 많이 써요. 어릴 때. 그런데 점점 커가고 성인이 되면서 그냥 다 컸으니까 괜찮아. 나도 이제 어른이니까 괜찮아 하는 마음으로 그닥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 머리에 탈모가 오고 아이가 어느 순간에 뭐 아토피, 그다음 나도, 그다음에 아이가 좀 컸을 때 성조숙증, 그다음 뭐 어른들이 무정자증 요즘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각종 질병이 걸렸을 때 그 원인을 다른 데서 탁 찾는 게 거의 먹는 거, 생활 습관 이런 거 가지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도 공부를 해보니까 그런 것보다도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경피독이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피부도 흡수하는 기관이고 배출하는 기관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우선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또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서재걸 박사님. 네, 강수정 씨 그 임신하셨을 때 네. 그 연고 같은 거 함부로 바르지 말라고 얘기 네, 들으셨죠? 네. 다 성분 조사해가지고 그렇죠. 바르죠. 근데 예. 잘 생각해 보시면 내 몸에 바른 연고가 왜 태아한테 위험할까요? 혈액을 타고 가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바르는다는 거는 피부에 국한된 게 아니라 밑으로 들어가서 혈액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다면 어떤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유해 화학 물질을 보통 우리가 호르몬 유사한 물질들이 많아서 환경에서 주로 오는 호르몬이어서 환경 호르몬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게 보통은 정상적으로 활동해야 될 호르몬 대신에 이 유사한 애가 갖다 붙어서 다른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대부분의 독성 물질은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이라서 지방에 오랫동안 축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게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서 거기서 계속 염증을 일으킨다면 먹는 것보다 더 위험하게 우리가 모르고서 계속 그 노출되고 있다는 게 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그 물고기들 보면 이 남녀 이 수컷 암컷이 달라지고 또 두 개를 같이 갖고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새로운 호르몬, 인간이 만들어낸 새로운 호르몬들이 화학 제품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생식계에도 교란을 미치니까 또 이제 임신하고 이런 데도 어려움을 갖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네, 잘 보셨나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방송에 나왔던 이야기니까 마음이 확 와닿으시죠? 네, 그래서 화학 제품들이 그냥 나쁘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냥 피부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냥 염증을 유발한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들어갔을 때 결국 여성들의 경우에 더 위험하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유해 물질들이 여성 호르몬과 아주 흡사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했을 때 결국 염증을 유발했을 때 거기에서 또 다른 질병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이런 경피독에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아이들만큼이나. 그렇게 해서 아이들도 왜 성조숙증이 남자아이들보다 여자아이들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 이유도 여성 호르몬과 아주 비슷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딸아이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샴푸, 치약, 린스, 뭐 세제를 쓸 때 좀 더 조심해야 되고, 그렇다고 남자들은 안 해도 되냐? 그건 아니겠죠. 좀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여성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해보면 그 치약이랑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뱉어낸다는 의미 때문에 다들 그냥 뭐 이 좀 깨끗해지고 풍치 뭐 냈을 때 좀 쓰면 뭐 약용 성분이 있는 거 쓰면 되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가장 위험한 게 두피, 그다음에 잇몸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흡수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유해 물질이나 이런 화학 성분들이 가장 많이 섞여 있는 게 샴푸, 그리고 그 다음이 치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샴푸는 거의 보통 일반적인 천연이 아닌 제품들은 거의 30%가 유해 물질로 들어가 있다고 해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치약 같은 경우에는 한 25%에서 28%까지도 들어있다고 해요. 그런 걸로 매일매일 우리가 에브리데이 쓰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또 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몸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제가 지금 PPT에 보면 입으로 먹는 것과 피부로 흡수하는 것, 정말 입으로 먹는 것만 중요할까요? 아니면 피부로 흡수하는 것도 중요할까요? 정말 둘 다 간과할 수 없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먹는 것도 매일매일 먹게 되고 피부로 쓰는 것도 매일매일 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바디 제품, 그 다음에 치약, 칫솔, 샴푸 다 쓰잖아요. 그런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여성들을 먼저 이야기하게 되는 이유가 있겠죠.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좀 더 많이, 요즘은 남자들도 많이 쓰지만 화장품이 또 들어가게 돼 있어요. 피부에 예뻐 보이고 싶어서 쓰는 화장품이 저희한테 이게 먹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쉽게 생각해서 다들 술을 좋아하시나요? 술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욕조에다가 우리가 마시는 술을 부어서 몸을 담그는 거랑 그냥 그만큼의 술을 마시는 거랑 어떤 게 더 빨리 취할까요? 다들 아마 마시는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 대답을 안 하셨지만 다 이렇게 보입니다. 텔레파시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욕조에 담겨 있을 때 훨씬 더 몸이 빨리 취한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뱀에 물렸을 때 몸에 내 손을 뱀이 물었을 때랑 뱀 독을 짜서 내가 마셨을 때랑 생각해 보면 뱀에 물렸을 때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바로 아까 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혈액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마시는 건 간에서 한번 해독을 하고 흡수되는데 시간이 걸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쉬우실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매일 바르는 바디로션, 매일 쓰는 화장품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건 제가 영상에서 조금 캡처해서 따왔는데 요즘은 성인이 되어서만 화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화장을 진짜 많이 한다고 해요. 너무 영상이 길어서 제가 몇 장만 캡처를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너는 언제부터 화장을 했니? 하고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라고 했대요. 초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하는 아이들이 77%래요. 그리고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43%가 초등학교 때부터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얼굴에 로션 뭐 이런 거 바르는 거 말고 진짜 색조 있죠. 요즘 아이들이 틴트나 파운데이션 바르는 건 그냥 기본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초등학교 때부터 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의사가 그러셨어요. 같은 노출 정도라도 성인보다는 독성에 아주 강한 반응을 보이겠는데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의 뭐 거의 5명에 1명 정도가 성조숙증이라고 하더라고요. 여자아이들은 성조숙증이라 하면 한 9살, 10살 정도에 이제 2차 성징이 일어나면 이걸 성조숙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성에 아주 강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나와 있고요. 이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검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성조숙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 지금 의사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우울해 하더라고요. 이게 화장품에 아무래도 유해 물질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엄마가 아이가 너무 원하고 하고 싶어 하는데 화장품 바르고 싶어 하는데 다 못하게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라면 먹고 싶어 하고 콜라 먹고 싶어 하는데 계속 못 먹게 때리면 이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또 다른 성격이 나빠지지 않을까 고민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다른 애들도 다 하는데 우리 아이도 하면 어때 하는 생각으로 해줬는데 너무 후회를 한다는 거죠. 이 엄마가.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화장품에 들어있는 파라벤이라는 화학 방부제가 들어있는데 그게 정말 위험하다. 여자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럼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왜 내가 말리지를 못했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우울해하고 여자아이는 옆에서 엄마 나 뭐 잘못됐어 하는 표정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를 아주 천진한 모습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런 매일매일 쓰는 에브리데이 제품들이 이렇게 위험하다면 우리가 정말 쓸 게 없냐는 거죠. 그렇진 않겠죠. 정말 똑똑하게 우리가 골라서 잘 쓸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제가 한번 왜 뉴스킨을 써야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볼에다가 바로 저희 화장품을 색조 화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른쪽에는 지금 보이시는 곳에서 왼쪽이죠. 제가 지금 손댄 이쪽에는 뉴스킨 화장품을 쓸 것이고요. 자, 이쪽에는 그냥 타사 제품을 쓸 거예요. 그럼 우선 뉴스킨 제품부터 여기에 바르도록 할게요.
조금 부끄럽네요. 자, 선크림입니다. 파운데이션요. 그리고 저희 립스틱. 그리고 마스카라.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얼굴에 댔을 때 여러분들은 보통 큰일 났다. 이거 다시 세수하고 처음부터 스킨케어 다시 해야 되네? 하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자, 타사 제품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거는 뭐 다른 제품을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지금 자, 다른 제품입니다. 자, 선크림 비슷한 양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쵸? 파운데이션 그리고 색깔도 비슷한 빨간 립스틱. 화면을 보니까 마스카라. 어느 쪽이 큰일 났을까요? 자, 그럼 제가 이제 지금 열심히 화장을 한번 지우는 건지 바르는 건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뭔 소리 되고 있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발라볼게요. 자, 이쪽 먼저 이렇게 바르고요. 제 얼굴이 안 보이네요. 보이시나요? 자, 여기도. 보이시나요? 지금 계속 제가 바르고 있는데 색깔이 어때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네요. 네, 달라요. 여기는 네, 지금 제가 여기는 지금 거의 다 흡수되고 있죠. 다른 거 보이시나요? 네. 달라 보이나요? 지금 여기는 제가 손으로 봐도 지금 끈적끈적거리고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건 네. 저희 제품이에요. 지금 거의 색깔이 하나도 그거 없이 들어갔어요. 이렇게는 다닐 수 있겠죠. 더 반짝해지고 더 뽀사시해졌어요. 그런데 이쪽은 지금 계속 끈적거리면서 시커멓게 엉겨붙고 있거든요. 끈적끈적거리고요. 네, 지금 멀리서 보니까 더 편해요. 네, 이렇게. 멍든 것 같아요. 네, 저 어떡하죠, 이제? 네, 우선 제가 다음 차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지금 이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쓰시겠습니까? 이렇게 써도 스킨케어, 그냥 우리가 스킨 화장품 쓰는 것처럼 똑같은 색조 화장을 써서 우리 피부가 흡수해도 무해한 이런 화장품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계속 엉겨붙고 피부에서 이게 독인지 뭔지 모를 이런 파라벤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성분들 때문에 엉겨붙고 있는 이 색조 화장을 쓰시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진짜 깝깝하고 여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우리가 삶의 질을 진짜 높이고 싶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좋은 음식과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것만이 삶의 질을 높이는 걸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쓰는 에브리데이 제품들 있죠. 이런 제품들을 진짜 우리 몸에 제대로 쓰는 것. 그것이 진짜 안전하고 진짜 안전해서 우리 몸에 해가 없다면 진짜 선택할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기준이라는 게 바로 나와 있잖아요. 안전한 제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제일 첫 단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쓰는 아무리 매일매일 쓴다고 그냥 씻어버리고 바르고 버리는 것 같은 제품이지만 이 제품들이 우리의 삶의 질뿐만이 아니라 건강까지도 지켜줄 수 있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경피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다면 정말 제 강의는 좋은 강의였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부족하지만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